그래서 12페이지 오늘은 조금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실 게 재무회계예요. 무슨 회계라고요? 재무회계. 그래서 옛날에는 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북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북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회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가 북이보다 좀 더 위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재무회계인데 여기에서는 이론에서 8문제 출제됩니다. 요거는 정해져 있어요. 전산회계에서는 8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건 회계고요. 그 다음에 세무는 5문제 출제돼요. 5문제 출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회사 가시면은 쓰는 게 대부분 재무회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재무회계의 목적은 이거예요. 남 보여주는 거. 누구 보여주는 거라고요? 남 보여주는 거.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제공하는 게 재무회계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잠깐 보시면 회계 정의라고 있으세요. 회계란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식별하여 화폐 가치로 측정한 후 이것을 장부에 기록 계산 정리한 후 거기 보시면 기업의 이해관계자라고 있으시죠? 이 이해관계자가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첫 번째로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있으신데요. 거기 보시면 누구라고 써있죠? 경영진이라고 써있죠. 기업의 경영진.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대표자, 뭐 경영자, 아니면 뭐 사장님,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CEO. 근데 어차피 다 똑같은 얘기인데 좀 여러 가지로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로 통일해갖고 사장을 할 거면 사장을 하든가 CEO를 할 거면 CEO를 하든가 아주 그냥 뭐 자기 멋들어진 거는 다 갖다 쓰시더라고요. 요즘 보면. 그래서 사장님들도 회계 정보를 봐요. 왜 보냐면은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죠. 맞죠? 그러면은 장사가 잘 안 되면은 뭘 줄일 거냐 이런 고민들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누구예요? 직원 먼저 줄이잖아요. 인건비. 요즘 들어서 좀 짜증이라기보다는 뭐 저야 이제 먹고 사는 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될 분들 뭐 저희 꼬맹이도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일자리가 늘어날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지금도 보면은 식당에서도 서빙을 이제 기계가 하기 시작했잖아요. 로봇가. 하나 두 개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도 이제 무인화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다 무인화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뭔가 시작하면은 속도가 어때요? 빨라요. 외국에 몇십 배 이상 빨라 버리니까. 그래서 이미 뭐 강남에 가면은 저기 뭐냐 치킨을 누가 튀겨요? 로봇이 튀기고 있잖아요. 실제.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되면은 전국에서 다 로봇가 치킨 튀기고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나중되면은 설마 로봇가 치킨만 튀기겠어요? 별의별 거 다 아시겠지. 거기에다 무인화 편의점도 시작했고. 그래서 참 어쨌든 제일 큰 문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근데 또 새로운 게 생기면 또 새로운 직업이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잘 파고 들어야죠.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회계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목표이신 분들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꼭 이쪽을 안 하더라도. 왜냐면 나중에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직급 올라가면 사인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그 사인의 대부분이 돈 관련된 거기 때문에 회계 배워서 나쁘다라는 분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런 분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다. 쉽지 않아요. 왜요? 공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세상에서 공부가 가장 뭐 했어요? 쉬웠어요. 그러면 가서 한 대 때려버리고 싶어요. 가장 싫잖아요. 근데 하기는 해야 돼요. 뭐 벌려면요? 돈 벌려면. 그래서 박명수 씨가 한 말이 있잖아요. 공부 못하면 추울 때 춥고요. 더울 때 더워요. 맞죠? 그래서 안 그래도 추울 때 따뜻하고 싶고 따뜻할 때 춥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러려면은 어쨌든 공부를 뭐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바짝 해서 웬만하면 한 번에 따세요. 2번, 3번
끌고 가는 거 안 좋습니다. 정신에도 안 좋고 몸에도 안 좋고 돈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 바짝 힘드는 게 나아요. 제가 해본 결과 저도 자격증이 몇 개 없어요. 26개인가? 27개 정도? 한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 목표는 죽을 때까지 50개만 따자. 뭔가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나마 그게 만만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외부 이해관계자 보시면 요즘 난리이신 분들 거기 보시면 출자주주라고 있으시죠? 요분은 요거 하시는 분이에요. 뭐 하시는 분들이요? 주식.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외부 이해관계자입니다. 원래 주식 하려면은요 회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회계 정보 보고 아 이 회사가 이익이 얼마만큼 늘었네, 부채가 얼마나 있네, 이런 걸 원래 알아야 되는데 요즘 분들 그런 거 없죠. 그냥 돈 들고 들어가갖고 마음에 드는 주식 사는데 내년에 보십시오. 내년 내후년에 곡소리 납니다. 이미 나기 시작했지만 혹시 주변에 주식해서 돈 땄다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부러워할 게 없는 게 작년하고 올해 초에는요, 참고로 전 주식은 안 해요. 작년하고 올해 초에는요 애기가 주식 샀어도 올랐어요. 그만큼 잘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조만간 보십시오. 곡소리 납니다. 참고로 저 아시는 분이 한강에 있어서 한번 알아봤는데 한강에서 우리 뛰어내린다라고 하죠. 하루에 10명 정도는 뛰어내린대요.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근데 그 숫자가 뭐 할 거예요? 만약에 떨어지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뛰어내리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뉴스에는 한 달에 한두 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뭐 하루에 한 명 뛰어내릴래나 그랬는데 정보통에 의하면은 하루에 5명에서 10명은 뛰어내린대요. 그러고 보면은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인가 봐요. 일반 분들은 나오지도 않으니. 어쨌든 주식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채권자는 은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거 많이 씁니다. 채권하고 채무. 뭐하고 뭐요? 채권하고 채무. 채권은 뭐예요? 채권. 요건 받아야 되는, 받을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채권. 그 다음에 채무는 갚을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은행 생각하시면 되고요. 채무자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은행에서 대부분 대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일부라도.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실 분들 많이 돈 모으시고 특히 이제 남자분들 많이 필요합니다. 못해도 전세는 해야 되는데 전세하려면은 그 돈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세요. 채권 그러면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무 그러면은요 갚을 거. 요 정도는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꼭 기왕 하실 거면 채권자 하십시오. 채무자 하지 마시고. 근데 우린 대부분 여기에요. 채무자. 저도 채무자입니다. 은행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종업원도 봅니다. 종업원은 왜 볼까요? 종업원이 회계 정보를 보는 이유. 우리 회사 잘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거 정보 보고 회사 때려친 적도 있었어요. 뭐 제가 격리 직원이니까 다 알긴 했지만 왜 때려쳤냐면 회사에 매출액이 없어요. 월급을 뭘로 주냐면 사장님이 대출 받아서 줘요. 그러면 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맞죠? 저 그만두고 2달 후에 망했어요. 그 2달 후에 차 끌고 거기 지나가는데 간판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 이름으로 4대 보험 납부한 거 띄워보면은 미납이 3개월치가 떠요. 그 회사. 회사에서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 했겠어요? 미납했겠죠. 그래서 3개월치인가 아직도 떠요. 내역서 떼어보면. 그래서 종업원은 우리 회사가 잘 되냐 안 되냐. 그래서 기왕이면은 잘 되는 회사 다니는 게 좋잖아요. 왜냐면 잘 되는 회사 다녀야 연봉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우리 회사 잘 안 돼. 그러면 사장님이 맨날 앉을 때마다 그 얘기 하죠. 우리 회사 요즘 힘들어. 동결이야. 아니면 감봉이야. 조건 준다 그러면 나와야죠.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적게 받고 살기는 어때요? 힘듭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적게 받나 많이 받나 힘든 건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많이 받는 게 어때요? 좋아요. 저도
뭐 지금은 그만큼 못 버는데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아주 높진 않아요. 세금 다 떼고 한 400 정도? 그러면 그냥저냥 먹고 살만해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적어요. 그 맞벌이에서 살고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한 몇 년 살아봤는데 뼈 사가요. 돈은 버는데 그만큼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만큼 몸이 힘들던가 정신이 힘들던가 뭔가가 힘들어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부도 봅니다. 정부는 못 뛰어가시려고요. 세금. 그래서 이 회계 정보가 있어야만 세금을 얼마 내느냐 그런 걸 알 수 있죠. 참고로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선 요거 시험 문제 나와요. 외부 정보 이용자. 나머지는 그냥 양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암기예요. 초반에 제일 중요한 건. 왜 초반에 그게 제일 중요하냐면 잘 안 외워져요. 네. 왜 안 외워져요?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도 초반에는 암기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되는데 암기는 시간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회계 분류 보시면은 네, 첫 번째로 재무회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회계 있는데 저희가 관리회계 중에서 요거 배워요. 원가회계. 뭐 배운다고요? 원가회계. 그 다음에 거기에는 없는데 세무회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 분류를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 재무회계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남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요? 남 보여주려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외부가 아니고 내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라는 거는 외부도 알아야 되지만 누구도 알아야 돼요? 내부에서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백종원 씨가 맨날 TV에 나오면 이 얘기 하잖아요. 원가. 이야기 해요? 안 해요? 해요. 원가는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100원짜리 파는데 원가가 90원이야. 망해요. 얼마 남아요? 10원 남잖아요. 근데 그 10원에서 또 세금 내고 뭐하고 하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원가가 얼마냐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저도 몰랐었는데 골목식당 덕분에 하나는 알게 됐어요. 판매 가격의 30%에서 40%가 원가래요. 대부분 식당들은. 그러니까 10,000원짜리라고 치면은 원가는 한 3,000원에서 얼마요? 4,000원. 근데 우리가 먹었을 때 이 집 맛있네. 뭔가 재료가 좀 비싼 것 같네. 그러면은 그 40% 이상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하긴 하는데 평균치는 한 3, 40% 정도? 근데 3, 40%에 팔아도 거기에 뭐 이것저것 또 다 들어가잖아요. 인건비 들어가죠. 뭐 들어가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남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많이 남아야 한 20%, 30%? 근데 그것도 많이 남는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장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장사하고는 안 맞아요. 성향상. 근데 누가 돈 준다 그래도 사업은 안 할 거예요. 그 돈만 받을 거예요. 근데 왜 사업을 안 할 거냐면 저도 이제 여기에 온 지 한 8, 9년 정도 됐고 원장님 한 지는 10년 넘었는데 중가운데 일을 해봤어요. 가운데에서. 근데 해봤는데 사람 때문에 열받아갖고 못할 것 같아요.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사람 관리고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말 안 듣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해도 1인 사업 나 혼자 하는 거 아니면 진짜 안 할 거예요. 사람 두고 하는 거면은 안 할 거예요. 안 한다라기보다 못 할 것 같아요. 성격이 안 맞아서.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오빠 부하 직원이 아니라 다행인 것 같아. 그리고 저도 맨날 그래요. 맞아. 왜냐면 제 성향상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많은 스타일이라. 그래서 사업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업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일단 돈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뭐를 하지. 그래서 요거는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사장님이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거를 더 많이 팔 건지 아니면은 원가를 높일 건지 아니면 원가를 낮출 건지 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무회계는 간단하게 뭐 내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 그래서 저희는 세 개를 다 배웁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도 배우고 원가회계도 배우고 세무회계도 배우고 거기에다 이제 프로그램도 뭐 해야 되죠? 입력도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좀 광범위하게 배워요.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하면은 광범위하게 배우는 게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세부적인 거는 못해요. 왜냐면 시간도 그렇고 시험 문제도 그렇고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되니까. 세부적인 게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기 세무사나 회계사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머리가 많이 뭐 할 거예요? 아플 거예요. 뇌세포가 아마 많이 가실 겁니다. 저도 잠깐 준비했었는데 어려워요. 떨어져 갖고 안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13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은 아니다 14페이지로 오세요. 이따 설명 또 드릴 건데 14페이지에 있는 게 내일 쪽지 시험 볼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 쪽지 시험은 총 3가지 봐요. 3가지 보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질적 특성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무슨 특성이요? 질적 특성. 거기에서 목적적 합성하고 신뢰성을 외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수업하고 잠깐 쉴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 다음에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래서 보시면은요, 목적 적합성이라는 건 말뜻 그대로 목적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 수업은 목적 중에 하나가 자격증 따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을 따러 왔는데 대부분 처음에는 예측하고 옵니다. 무슨 예측을 하고 오냐면 여기 가면 잘 가르쳐 줄 거야. 아니면 여기에서 잘 배워서 뭐 할 거예요? 자격증 딸 거야. 이런 생각하고 오잖아요. 이런 분은 없어요. 가면 난 떨어질 거야. 이런 분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초심을 꼭 끝까지 갖고 가십시오. 한 중후반 지나면은 한두 분씩 보여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고 오세요. 근데 그 예측이 공부하다 보면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피드백이라는 게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수강생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공부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학교 공부하세요. 자격증 공부랑 학교 공부랑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학교 공부는 다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표는 100점이니까. 근데 자격증 공부는 자격증 시험에 맞춰서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몇 점 넘기예요? 70점 넘기예요. 근데 70점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80점으로 잡아야 돼요. 왜냐면 80점으로 잡아야 한두 개 틀리면 70점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표가 다른데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몇십 년 동안 학교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교 공부에 익숙하다 보니까 학교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남들 2달이면 딸 거를 막 4개월,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들 하루에 한두 시간 하면 될 걸 막 3, 4시간씩 하시고 그래서 오버페이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 분들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빨리 공부 방법을 바꾸시라고. 왜냐면 잘못하면은 본인만 마이너스 돼요. 왜냐면 남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이건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시간을 들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더 많이 했어. 근데 결과값은 내가 더 안 좋아.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현타 와요. 사람인지라. 맞잖아요. 현타가 별거 없어요. 내가 쟤보다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더 낫네? 그러면 바로 현타 와요. 네. 근데 나 쟤보다 안 했는데 성과가 잘 나와. 그럼 현타가 올 리가 없겠죠.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되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 피드백 해드리는데 그렇게 자주 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성향상 또 피드백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그리고 저한테는 뭐 요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뭐 직접 얘기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뭐 문자 주시거나 상관없어요. 그러면 제가 고칠 수 있는 건 고쳐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적시성. 적시성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타이밍이 어떻죠? 중요합니다. 언제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요건 이제 목적에 맞게 쓰려면은 예측도 해야 되고 그 예측이 틀렸으면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되고 타이밍에 맞춰서 활용을 해야 되고 그거를 무슨 성이라 그래요?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신뢰성. 우리가 신뢰 그러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저를 믿으셔야 돼요. 맞죠? 종종 있어요. 안 믿는 분들. 안 믿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안 믿으면 본인한테 마이너스 됩니다. 왜냐면 저 아니면 가르쳐 드릴 분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배우냐? 인터넷 가서 배워요. 유튜브라던가 요즘 인터넷 많잖아요. 내용들. 가서 배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저하고 그분하고 가르치는 스타일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꼬여요.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언제쯤 보시냐면 저한테 배운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겠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거 듣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 것도 아직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거 가서 듣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붕 떠 있어요. 종종 있어요. 뭐라고는 안 하는데 그게 본인한테 플러스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 한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셔야지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는 아직 1인데 3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충실하게. 그러니까 한번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가 A라고 대답을 했어. 근데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질문했는데 내일은 B래. 그 다음날 또 물어봤는데 C래. 맨날 바뀌면 믿음이 어떻게 되죠?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표현을 할 거면은 정확하게 충실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검증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3개월 동안에 저를 검증할 수가 없죠. 원래 제일 좋은 반이 어떤 반이냐면은요. 한 달하고 시험 보고 2달 보고 시험 보는 반이 솔직히 제일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한 번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저를 보는 눈빛이 바뀌어요. 저 인간 말 들었더니 자격증은 따겠네로. 근데 초반에는 긴가민가 한 거죠. 앞에서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 건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왜냐면 아직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수업을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복불복이에요. 이 수업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 간 수치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야간반 일은 못 하고 있는데 뭐 그전에는 했었었는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제가 야간반 못 하는 타이밍에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 한 분을 소개해서 왔어요. 근데 저는 그 반을 못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갑자기 몸이 확 안 좋아진 상태여갖고 그래서 자격증을 땄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검증이 안 된 분한테 배우게 된 거였죠. 그래서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예전에 배웠었던 분 소개로 오긴 하세요. 하도 오래돼 갖고. 거기에다 여기는 일단 지금 현재는 저밖에 없거든요. 회계 강사가. 그러다 보니까 소개로 오면은 거의 다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중요한 게 제가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아갖고 사람이. 그래서 사진 보여주시면 기억이 나는데 이름 갖고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합니다. 중립성. 그래서 회계에서 중립성은 뭐냐면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누구 입장이요? 회사 입장. 그래서 사장님 입장이라던가 국가 입장에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 누구 입장으로 바뀌죠? 사장님 입장으로 바뀌어요. 왜요? 월급을 누가 주시니까? 사장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 일을 안 하면은 사장님이 결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사장님 입장으로 바뀌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은 누구 입장에서 일해요? 국가 입장에서 일을 하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중립적으로 업무를 원래 하는 게 맞는데 실무에서는 이론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실무 가시면 변해요. 근데 그거는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장님이 결제 안 해주면 나 오늘 집에 못 가잖아요. 결제를 받으려면 사장님 입장에서도 몇 가지 일은 해줘야죠. 참고로 제 주특기가 반기들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전반에서 다 하는데 만약에 여기 학원이 힘들어져 그러면 잘릴 1순위는 접니다. 근데 그 능력이 없어서 잘린다라는 게 아니고 원장님이 뭐만 하려고 그러면 제가 항상 총대매거든요. 돈 들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런 거.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약간 일을 할 땐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반 6분 오셨잖아요. 오늘 제 마음은 뭐냐면 6명 다 떨어질 거야. 이 6명을 어떻게 붙이지? 항상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일할 때 최악을 깔고 시작하다 보니까 뭔 사건이 터지면 빨리빨리 수습은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저 혼자 힘들어갖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가실 분들은 그 엘리베이터 옆에 보시면 화장실 있고, 물 드실 분들은 엘리베이터 옆에 화장실 옆에 보면 정수기 있습니다. 거기에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